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정책 발표인데요.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정책 발표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보다 보완해서 잘 나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이 없지만 적절해서 매우 소중한 정책 내용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드리는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공약,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종시 법 개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정말 교육이 특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어쩌면 두 번째 선거 공약 중에서는 가장 새롭고 또 중요한 공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준비된 정책 공약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은 지난 2012년 개청 이후 10년 동안 학교 신설이나 학생 배치, 교사 연수, 학교 민주화, 학력 향상 등 기반 구축과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야말로 허벌판에서 시작해서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10년 만에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교육 더 새로운 10년을 위해서 내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는 세종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종교육에 이어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라고 UN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함께 축하하는 일입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경제 순위는 10의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업 성취도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많은 부분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중하위권인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도 개발도상국 교육에서 선진국 교육으로 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만 특별자치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도 특별법은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의 특례를 두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종시에는 재정 특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군사 등과 같은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도 이미 역량은 충분한데 교육과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아서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종교육을 전국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갖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종교육특별자치시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특별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규정을
세종시법과 조례에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생의 학교 적응이나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기초 학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은 2022년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실현하고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 정원 특례 조항을 마련해서 교사 정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실현하면서 늘어난 한 1학년 학급에 정교사를 배치하고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사 정원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교사 정원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형 학교 모델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등교육법의 대통령령이나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소위 시행령이라고 하는 사항을 시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학교 형태만이 아니라 교육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다양한 학교를 우리도 운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역 특성과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통합학교라든가 무학년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학교 등 우리 상상 속에 있었던 미래학교 모델을 세종시에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통해서 세종시를 유보통합의 시범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교육은 공립단설 유치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 운영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 관청이 다르고 법령의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 대한 특례를 세종시법에 반영해서 고민이나 불편함 없이 집 가까운 유아학교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세종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종시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서 유보통합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수도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종시법의 유보통합을 위한 특례를 반영하고 유보통합 시범도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선진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재정 특례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 15%를 명시하겠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는 2030년까지 안정적이지 않고 이미 두 번의 기한 연장을 통해서 내년 2023년에 기한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종교육재정 안정화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특례 기간을 적어도 세종
세종시 건설 기간은 2030년까지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재정 특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0에서 25%까지를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보정액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0% 안팎의 보정액을 받아왔는데 그나마도 2016년, 17년까지는 8% 이하였다가 최근 2017년 이후에 좀 늘어나서 지금 10% 안팎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정액 하한선을 최소한 0에서 25%가 아니라 최악 25%까지 줬을 때 1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하한선을 확정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완성되는 2023년 이후에는 이미 완성돼서 움직이고 있는 제주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률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30년 이후에도 수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와 세종시가 학교 부지나 시설 건축 운영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과 학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해진 시설 기준에 따른 교부금 말고 추가로 자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찾아와서 칭찬하고 있는 자랑거리인 해외 학교의 경우에는 6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지금 5생활권은 스마트시티의 4개 학교를 스마트 환경에 맞추어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3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세종의 모든 학교를 우수한 시설을 갖춘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만큼은 국가와 세종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학교는 학교와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의 배움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사교육 극장으로는 방과 후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사업 통합을 위한 세종시법 특례 및 시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가정이나 한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현재는 교육청의 학교 돌봄교실과 시청의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가 방과 후 돌봄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돌봄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따로 하고 있고 따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서로 협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합해서 중단 없는 365일 방과 후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복교육지원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을 단위의 마을교육자치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특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주민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마을 단위 교육자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의 개성과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마을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다양한 요구에 현행법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특례가 필요하고 마을 단위 교육자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연계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 시책을 세종시 법에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전환을 위해서 2021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생태전환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종시법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지속가능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지속가능 발전 지방교육 전략을 세종시 법에 반영하겠으며 지역사회 연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 세종 지속가능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세종교육공동체 그리고 세종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 공모를 받겠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서 시민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교육청 내 전담 조직도 설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교육은 앞으로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집니다. 세종교육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들의 설립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할 것입니다. 잘 완성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종에 유치해서 교육수도 완성의 토대를 쌓겠습니다.